예, 7교시입니다. 7교시는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영상이 들어가면 저작권 침해로 이게 폐쇄가 돼가지고 우리 수업이 이 동영상이 그 윌버포스와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윌버포스는 할아버지가 무역을 통해서 큰 그 재산을 모았고, 그 부가 이제 자기 큰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에게 내려왔는데요. 그, 이제 이 사람은 그 부를 이용해서 24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영국 하원의 초대 국회의원에서 시작해서 육선 의원으로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존 뉴턴을 통해서 신앙적인 그런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갈등을 하다가 27살 때 자기에게는 이제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처음에는 이제 성직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공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존 뉴턴과 친구 그 수상이 된 윌리엄 피트의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케임브리지 출신인데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과 영국의 모든 사회제도의 악습을 폐지하는 것을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삼겠다 해서 국회 의원으로서 매년 노예제 폐지 법안을 내고 결국은 그 거의 뭐 40년을 투쟁해서 1807년에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고 1833년 그가 은퇴하고 나서 죽는 해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했죠. 그 사건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를 영국과 전 세계에 갖냐 하면 영국은 미국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그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런데도 영국이 먼저 평화롭게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인 클래pham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냈죠. 이 클래펌이라는 데 이제 윌버포스의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래pham 공동체라고 불렸는데 그 배경에는 영국의 그 노예제도를 반대한 퀘이커 교도하고 감리교들의 후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정말 외로운 투쟁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제 미국과 달리 영국에는 노예 문제가 없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이 중요한 이 노예제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로 수세에서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미국의 그 영국의 감리교가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확산되는 큰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미국은 이 문제를 이제 그런 남부의 농장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국에도 그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처음에 반대했죠. 다 30년 이상을 반대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그 무역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뭐 국부의 3분의 1, 무역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에서 부를 얻었다고 할 정도로 영국도 이해관계가 컸는데 결국은 해결했죠. 국회를 통해서. 그러나 미국은 이해관계가 너무 그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죠.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남북전쟁을 해서 남북전쟁의 사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3만 명이에요. 그 중에 62만 명의 군인이 사상 당했고 남부 백인의 그 군대 가서 싸운 그런 연령의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8%가 다 사망을 했고요. 감옥에서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포로가 된 남군과 북군이 5만 6천 명이 감옥에서 그냥 질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하게 피를 흘리고 간신히 노예를 해방하고 해결했는데 미국 사회는 아직도 이 흑백 갈등과 이 어떤 모순 때문에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혼란과 데모가 일어나고 그런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워낙 그 백인과 흑인의 빈부격차나 교육 격차나 이 자라나는 환경의 격차를 지금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미국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죠.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윌버포스가 영국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4개 정도의 짧은 영상, 2분에서 4분 정도 영상을 보면서 윌버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9일에 개봉하는 영화 프리덤은 노예 상인에서 목표자가 된 존 뉴턴 신부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은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이어져 노예무역의 폐지를 이끌어내는데요. 바로 그와 소통해온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입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영화 프리덤의 배경이 되는 18세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노예무역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서인도 제도의 대규모 농장 산업이 발달하고 유럽의 식민지 확대 정책 속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서인도 제도에 판매하는 노예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엔 1771년 190척의 노예 무역선으로 연간 4만 7천 명을 운반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노예를 사고 파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정신에 따른 사회정의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영국의 새로운 신앙운동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의 문제와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도 일었습니다. 이 같은 시대 배경 속에 노예 무역 상인에서 성직자가 된 존 뉴턴은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에 앞장서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그 영적인 멘토였었던 뉴턴 목사님께서 정치를 그만두면 안 된다.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힘을 주셨고 윌버포스는 1789년 첫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낸 이후 11번이나 법안 통과에 실패했지만 오랜 시간을 끈질기게 매달려 20여 년 만인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윌버포스는 완전한 노예제의 폐지를 위해서 1825년 의원직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힘을 보탰고 결국 1833년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존 뉴턴이나 또는 윌버포스의 신앙을 돌아보면 신앙이 참 공적인 거로구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이고 특별히 정치 영역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이 사실은 이 영화나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 그리고 윌버포스는 개인의 회심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회의 제도적 악을 개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This song. Amazing grace, how
아, 이거 죄송해요. 컴퓨터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가끔 이래요. 예,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윌버포스의 생애를 재미있게 만든 겁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역업으로 재벌이 되었고 정계에도 진출하여 2번이나 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대를 이어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그가 9살 되던 해 사망하여 남자는 큰아버지 손에 길러졌고 부유한 자산가인 큰아버지의 유산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후원해주고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재산으로 꽃길이 보장된 이 남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 남자. 오늘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윌버포스는 1776년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그는 막대한 부에 취해 술과 도박 및 온갖 유흥에 빠졌고 공부도 대충 했으며 대학에서 학점은 바닥이었습니다. 씀씀이가 만수르에 버금갔던 그는 단점도 많았지만 노력 없이 물려받은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도 신이 주신 재능인 말솜씨 덕분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윌버포스의 친구 중에는 영국 최연소 수상이 될 윌리엄 피트도 있었습니다. 그는 핵인싸였죠. 이쯤 되면 타락한 자본가로 전락하기 딱 좋은 환경인데 그에게는 큰아버지가 물려준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현재 감리교는 대표적인 교단 중 하나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감리교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를 비롯하여 감리교도들은 교리에 엄격한 별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윌버포스의 할아버지는 복음주의자와 어울리면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엄포에 복음주의를 내려놓은 윌버포스는 여전히 흥청거리며 살았고 1780년 21살의 나이에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당시는 매표행위가 관행이었기에 별다른 정치인식 없었던 윌버포스도 재력으로 의원에 쉽게 당선됩니다. 할 일이 딱히 없어서 정치를 하게 된 부잣집 도련님. 그런데 뜻하지 않은 행운은 계속 따릅니다. 그의 절친인 피트가 24살의 나이로 최연소 영국 수상이 되면서 이 문제아의 정치적 입지가 단단해집니다. 완벽한 백이 생긴 데다 막대한 부와 천부적인 웅변 실력까지 갖춘 윌버포스. 이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보였습니다. 운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인생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 풀리는 이 철부지 도련님. 그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784년 전까지는 말이죠. 예, 2부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1784년 선배 아이작 밀너와 유럽 대륙 여행을 하게 된 윌버포스. 그는 밀너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간증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행 이후 윌버포스는 방탕했던 생활을 뉘우칩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술과 도박을 끊습니다.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그는 아예 성직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의 동료들은 정치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해보라고 그에게 권유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정치가 윌버포스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됩니다. 윌버포스는 정치를 통해 복음적 사명을 이루려고 했고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비중이 큰 IT 산업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납치당한 흑인들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고 대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본 윌버포스는 오크나무 아래에서 피트와 논의하다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심합니다. 윌버포스는 후에 클래펀파라고 불리게 될 각 분야의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어벤져스만큼 막강한 실력을 갖춘 클래펀파는 주위의 비난과 생명의 위협에도 노예제 폐지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갑니다. 노예제의 온갖 참상을 하원에 고발하여 양심에 호소하는 한편 노예제 폐지가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실용적인 접근도 병행합니다. 이는 기득권 세력인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세운 지혜로운 전략이었죠. 또한 흑인은 열등하다는 당시의 인식을 뒤집기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바로 해방 노예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도시 프리타운의 건설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노예제 폐지는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기득권의 이익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11번이나 좌절을 겪습니다. 오랜 투쟁으로 지친 윌버포스는 척추장애와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자신의 사재를 아낌없이 내놓은 덕분에 그의 재산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맥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명에 아낌없이 던진 결과는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 이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버포스와 클래펀파가 이룬 업적은 노예제도 폐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방만했던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그는 다양한 시민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성서 읽기 운동, 주일학교 보급 운동으로 문맹률을 낮췄으며 술집의 24시간 영업, 관직 매매, 아동 노동을 폐지하여 사회를 개혁하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못하여 주님 앞에서 돌아선 성경 속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또 다른 부자 청년 윌버포스는 비슷한 갈림길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잣집 망나니 도련님이 주님과 동행했고 그 결과 이 땅의 많은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윌버포스만큼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갈림길 앞에 섭니다. 주님의 길과 나의 길. 오늘의 갈림길에서 주님 쪽으로 살짝 치우쳐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 길은 우리 생각보다 험하진 않을 겁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윌버포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정치가 나오기까지 그런 강력한 복음주의 신앙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또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영역에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회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이 윌버포스의 신념, 이것이 작지만 우리 가정 내에서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또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조직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젊을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만 할 때 이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9주차 수업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많은 질문 부탁합니다.